코인을 이야기하는 시간, 코인탐. 지금 시작합니다. 짤막짤막한 암호화폐 관련 뉴스 간추려 알아봅니다. 여름방학 동안 게임을 하는 대신 암호화폐 채굴을 하는 건 어떨까요?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에 거주하는 이샨과 아냐는 여름을 수익성 있는 암호화폐 채굴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샨은 기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채굴 남매는 매월 3개의 코인을 채굴하여 3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채굴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 배우고 게임용 컴퓨터를 에테르 채굴 장비로 개조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에테르로 시작을 했고 첫 달에 3달러를 벌었습니다. 이샨은 채굴 작업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장비를 추가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1000달러를 벌게 되었습니다. 이샨의 아버지 라즈는 사업을 공식화하기 위해 채굴회사 플리퍼 테크놀로지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라즈는 현재 주문 중인 장비를 기준으로 9월에 총 36,000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샨은 우리는 초당 100억 개 이상의 이더리움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샨과 아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채굴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값비싼 장비, 많은 에너지 및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샨과 아냐는 97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직 투자은행가인 아버지 라즈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라즈는 정확한 대출 금액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채굴이 유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칩이 부족해졌고 장비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면서 가격은 굉장히 폭등하였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 아닐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샨과 아냐는 대부분 엔비디아의 RTX 3090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데 그래픽카드만 구입하는 데 2,500에서 3,000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남매는 채굴 작업이 환경 친화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며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임대하였습니다. 이샨은 집과 데이터 센터 모두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한 달에 3,000달러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샨과 아냐는 학교 여름 방학 동안 운영을 확장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학교 생활과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니까요. 채굴에서 얻은 이익은 계속해서 그들의 사업에 재투자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샨은 채굴 사업으로 번 돈으로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싶다면서 의학을 공부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냐 역시 의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대신 뉴욕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샨과 아냐야말로 방학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낸 학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토그래프에서 시몬 바일스의 NFT를 발매했습니다. 시몬 바일스는 미국의 체조 선수로 세계 선수권 대회 개인 종합에서 3번 연속 우승한 최초의 여성 선수이고 세계 선수권 대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여성 미국 선수입니다. 2016년 올림픽에서 체조 개인 종합, 도마, 마루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몬 바일스의 NFT는 총 10종이 발매되었고 12달러부터 1,500달러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토그래프는 시몬 바일스 외에도 미식 축구 선수 톰 브래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나오미 오사카, 메이저리거 데릭 지터,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 미국의 스케이트보드 선수 토니 호크의 NFT가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입니다. 오토그래프 NFT는 이더리움 호환 레이어 2 솔루션인 폴리곤 블록체인에서 발행됩니다. 특근법 시행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즉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7월 말 기준 21곳에 불과했고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42개 거래소 중 24개의 거래소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 이후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의 경우에는 특근법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4일 전까지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ISMS 인증만 획득하고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원화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화의 사용 없이 코인 간의 거래만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금융권에서 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ISMS 인증만을 받은 거래소에서는 비원화 마켓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직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8월 28일
쿠바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관심의 이유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규제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국이 진행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금수 조치로 인해 쿠바의 경제는 가혹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제 결제 수단인 달러의 비축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차선책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쿠바까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암호화폐가 각 나라의 경제에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하길 바라봅니다. 짤막한 암호화폐 뉴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